안녕하세요, 저구영입니다. 저번 시간에 올라간 피서지에서 먹기 좋은 수산물에 대해서 답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투이팍신님께서 2kg급 랍스타 왜 그리 맛이 없고 질긴지 이거 절대 사 먹지 마세요. 밑에도 답글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왜 400에서 600g 짜리만 쓰는지 이유가 있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이즈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를 많이 하는 크기는 단연 요 400에서 600 사이입니다. 그리고 수산시장에 가면은 보실 수 있는 거는 2kg에서 한 3kg 사이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맛이 없고 질기다고 하면은 그 구매하신 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에서 3kg 사이까지는 질기지 않고 굉장히 맛이 좋고요. 3kg가 넘어가는 완전 거대한 거 있잖아요. 막 4kg, 5kg까지 가는 그런 애들은 집게 살 수율도 좀 부족한 경향이 있고, 먹으면은 식감이 좀 약간 말씀대로 좀 질기거나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2kg급 랍스타여서 질긴 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kg급 랍스타나 요 500g짜리 랍스타나 비슷한데, 레스토랑이나 마트에서는 작은 랍스타를 왜 그렇게 많이 쓰냐면 그게 일단 싸잖아요. 크기가 작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이 1kg당 3만원짜리 랍스타라고 해도 500g짜리는 한 마리에 15,000원 이렇게 드실 수 있는데 2kg짜리는 벌써 6만원 이렇게 가니까 뭐 판매하기 좋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외국은 다 500g짜리를 먹어요. 왜냐면 1인 1랍스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쪄놓고 이걸 놓고 막 다리 하나 주고 막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수산시장에서는 큰 거를 찾고, 세계적으로는 500g짜리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먹기 좋고 판매하기 좋아서이지 500g짜리가 2kg짜리보다 더 맛이 좋거나 식감이 좋아서는 아니니까 조금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너무 잘난 척했나? 아 근데 진짜 맛 차이 없어. 2kg가 더 맛있던 맛이지. 랍스타는 좀 먹어봤지 내가. 이거 말고도 질문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 올라가는 당일이나 다음날 정도에 제가 좀 글로 좀 몇 분 달아드렸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테니까 질문도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활새우는 살아있는 양식 흰다리 새우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쪽에서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하나 보리새우 같은 그런 새우는 맛이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에 비해서 그 동남아시아나 남미에서 수입되는 냉동 흰다리 새우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 탱글탱글한 식감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활새우 같은 경우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 달콤한 맛과 탱글탱글한 식감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활새우는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늦여름부터 출하되기 시작하는데, 처음 나올 때는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에요. 1kg당 한 40마리에서 50마리, 한 마리당 20에서 25g 정도로 처음에는 이렇게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게 이제 늦여름에 처음 나와서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계속 양시장에서 출하를 하는데, 막판에 11월 중순 정도까지 되면은 크기가 많이 커져서 한 1kg에 30마리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마리에 그러니까 30g 이상으로 새우 크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 새우가 출하되는 8월 말부터 9월 초는 나름 저렴하다가 새우를 많이 찾는 이제 9월달 중순부터는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가, 가을이 지나가는 이제 11월이 지나서 11월 중순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띄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변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지방에서 새우 전염병이 돌아서 애들이 좀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좀 품귀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서 8월 말이나 9월 초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활새우 1kg당 평균 시세가 3만원이었는데 10월 중순 10월 말에 가서는 평균 가격이 33,000원이 될 정도로 많이 폭등했었거든요. 지난 5년간 활새우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활새우 가격은 1kg당 25,000원에서 35,000원으로 뭐 지역마다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크기도 1kg당 35에서 한 40마리 정도로 또 그 양시장마다 좀 달라요. 참고로 이제 크기가 클수록 새우는 좀 상품성이 높아져서 가격도 좀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양식장 주인 입장에서는 크기 큰 거를 팔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근데 알고 보면은 크기가 작을 때 빼는 게 양식장 주인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래요. 새우가 생각 외로 엄청 많이 먹거든요. 얘네들이 하루 종일 막 돌아다니는 애요. 가만히 이렇게 떠 있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사료 값이랑 그 양식장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기를 작은 게 파는 게 양식장 주인한테는 더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원래 새우를 이렇게 논에서 키우거든요. 근데 진짜 농작물처럼 요즘에는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바이오플락이라고. 이제 뭐 2모작, 3모작이 가능해서 1년 내내 이제 활새우를 먹을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다 확보된 상태예요. 그래서인지 충청도 전라도권에는 7월부터 활새우가 보이기 시작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8월부터 이렇게 판매가 시작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비용 문제만 좀 해결되면 1년 내내 살아있는 활새우를 드실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새우 껍질에 찔려서 죽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서 죽었는데 비브리오 폐혈증이 뭔지 왜 걸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자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균이라는 애 때문에 발병되는데요. 수온이 좀 높아져서 18도 이상이 되는 5월부터 해수에 증식하기 시작해서 해수 온도가 20도가 넘어가는 7월, 8월경에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비브리오 폐혈증이 발병하냐면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생선이나 조개, 새우 같은 거를 날 걸로 드실 경우에 감염될 수 있고요. 또는 감염된 애들한테 상처가 나서 상처로 비브리오균이 들어가기만 해도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절대 새우를 날로 먹어서도 안 되고 껍질이 있는 새우나 소라, 조개 옆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될 것 같잖아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거든요. 간경화 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환자 이런 사람한테 거의 발생을 해요. 또 추가하자면 면역력이 아직 좀 부족한 어린애들이나 고령, 노인들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병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어패류를 날로 드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고 한여름에 해수욕을 하거나 아니면 뻘에서 이렇게 노실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간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그 외과에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항생제 치료로 쉽게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비브리오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정 온도가 되면은 완전히 사멸한다는 건데요. 60도 이상으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100% 모두 죽어버리기 때문에 새우를 익혀 드시거나 뭐 이렇게 조개도 구워 드시거나 할 때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민물에도 되게 취약하거든요. 흐르는 수돗물로 충분히 이렇게 오랜 시간 씻어 드시면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혹시 생선에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수산시장에 있는 그 수조의 그 온도는 지금은 한여름이라도 냉각기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8도 미만이거든요, 온도가. 거기서는 비브리오균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생선에는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수조 냉각기가 제대로 설치된 게 아니라 바구니에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파는 그런 좀 열악한 시장이 있으면 거기서는 회를 안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활새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렇게 내용도 많고 길어진 것 같아요. 지루하시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지루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이제 주무시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도 핵심적인 그 재밌는 얘기를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